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윤칼세 라디오의 마이크를 포함해서 그 음향 시설을 좀 크게 개선해서 좋은 음성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 가서 11조 추경 예산, 추가 경정 예산안 11조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지금 바로 윤칼세 라디오를 시작합니다만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해주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 소방관 처우 예산 문제, 국민 안전 문제, 노인 일자리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청소년, 청년, 그리고 소방관,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그 복지를 문재인 정권이 모두 해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겠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적폐, 지금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질병들, 국가적, 사회적, 정치적 질병은 이명박 박근혜 9년 보수 우파 정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기본 바탕 위에서 문재인 공화국은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정리하면 말이죠.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의 극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문재인식 복지 포퓰리즘의 극치, 그 드라마의 서막이 바로 오늘 있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경정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큰 일입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서 이렇게 엄청난 일자리라는 명분, 당연히 일자리는 창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조 추경 예산을 갖고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11조 11만 개. 참 운율도 좋죠. 참 정말로 그 좌파한테 배워야 될 것이, 보수 우파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선전, 홍보, 선동입니다. 11조 또 11만 개 일자리 창출. 그러니 빨리 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추경으로 효도하겠습니다. 네? 추경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그 노인들에 대한 효도, 국가가 효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가족이 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하겠다. 참 정말 달달하지요. 달콤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그 TV 화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쪽이죠. 시청자가 볼 때는 왼쪽에 PPT 화면이라고 해가지고 그 올린 문기 중에는 추경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압권입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를 현재 47개인데 이것을 252개로 늘리겠다 이겁니다. 47개를 252개로 늘리겠다. 한 5배도 더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세입이 확보됐기 때문에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원이라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 그렇다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놀았다는 결론인데 과연 그러겠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앞서서 여야 정당 그 지도부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인준, 그것을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야당이 협조를 하지 참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공화국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역대 야당 중에서 가장 허약한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은 지금 야당이라는 말조차 참 붙일 수 없는, 참 허약하기 그지없는 야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그 지역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적당히 표가 나지 않도록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바른정당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또 이 소위 말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제2중대, 그 이중대 역할을 국민의당과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요란하게 개혁적 보수다, 보수의 희망이다, 보수를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정말 바른정당은 그 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배신자의 길, 그 가증스러운 배신자의 길을 걷고 있는 대표적인 정당이 바른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지난 9일이죠. 그 여당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전과 대통령 선거 이후에 100% 흠결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지금 대통령을 해보니까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새삼 발견한 겁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인식 아니냐. 지난 대선 때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러한 5대 중대 비리, 고위공직자 임명하는데 절대 안 되는 거, 군대 안 갔다고 병역 면탈,
본인이든 자식이든 간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위장전입 김상조, 강경원 나타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투기용 위장전입이 아니니까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 설득하면서 한 얘기가 2005년 전에 위장전입은 봐주자. 도대체 무슨 근거로 2005년이고 2006년, 그럼 2006년은 왜 안 됩니까? 2010년은 왜 안 되는 거고?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세금 탈루, 강경화 후보자, 해운대 콘도미니엄, 그 남편이 큰딸하고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 탈루, 증여세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거제도 땅 사고 거제도 건물 지을 때 그 세금 어떻게 했습니까? 논문 표절. 지금 민정수석이라는 조국 씨가 그 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15군데가 인용 없이 그대로 인용됐다. 그대로 썼다. 그대로 베꼈다. 이게 논문 표절 아니고 뭡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일국의 외교부 장관에 앉히느냐. 이 강경화 후보자의 큰 따님은 미국 국적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국적인데, 자식이 미국 국적인데 어머니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한다? 외교가 뭡니까?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갖고서 그 정체성을 상대국과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배경으로 전쟁을 벌이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딸이 미국 국적이에요.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는 누구를 위한 외교를 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딱 막히니까 정말 그 문재인 공화국 머리 좋으신 분들이에요.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 그 10명은 뭐냐면 이른바 보수 우파 정권에서부터 좌파 정권에 이르기까지 그 역대 외무부 장관을 모조리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했습니다. 제가 30년이 넘도록 35년 넘도록 정치부 기자, 정치하던 논설위원, 논설실장, 그리고 뭐 청와대 뭐 왔다 갔다 하고 참 여당 대선 후보 참모도 했습니다만 그 인사청문회 때 말이죠. 전직 무슨 장관들이, 역대 장관들이 그 장관 임명자, 그 내정자, 후보자를 지원하는 성명을 내는 거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명색이 보수 우파 정권이라는 김영삼 정부의 한승주, 공노명 유종화 외교부 장관, DJ 정부의 이정빈, 한승수, 최성홍, 노무현 정부의 윤영관, 송민순, 이명박 정부의 유명한 김성환, 모두 10명입니다. 아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외교부 장관을 한 사람은 그렇다고 칩시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공화국은 지금 대놓고 좌파 정권 아닙니까? 아주 내놓고 그래 배째라 보수우파를 향해서 어떡할래? 라고 내놓고 좌파 정권을 하고 있는 좌파 정권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래 내놔라. 이렇게 지금 작심하고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김영삼, 이명박 정부, 김영삼 정부의 한승주, 공노명, 유정화, 이명박 정부의 유명한 김성환, 이런 사람들이 강 후보자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된 인사다. 조속히 외교장관으로 임명돼 주요 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내놨어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영혼을 팔아먹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영혼을 팔아먹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조선인 친일파들, 일제강점기 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조선의 친일파들이 천황폐하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조선인들에게 태평양 전쟁에 나가라 라고 독려했던 그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 고위 관료를 지냈던 친일파들의 그 영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외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업 외교관 출신이든 간에, 이든 아니면 학자 출신이든 간에, 또는 정치인 출신이든 간에 대한민국 외교는 똑같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똑같았느냐? 이른바 대통령. 그 대통령의 권력에 그 주구가 된 그런 모습. 그리고 미국, 일본의 눈치를 보는 그야말로 사주는 개한테나 던져주는 외교. 그게 대한민국 외교 아니었겠어요? 늘 미국에 빌부터 먹고 일본에 빌붙고. 대한민국 외교가 과연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외교가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 외교관 출신이든 또는 학자 출신이든 무슨 국제정치학자 출신이든 정치인 출신이든 그야말로 똑같았기 때문에 보수우파 정권이면 보수우파 정권에 부역하고 좌파 정권이면 좌파 정권에 부역하고 그때그때 시류에 맞춰서 부역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강경화의 그 숱한 흠결을 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 흠집이 아닌 거예요. 뭘 그거 갖고 그래? 뭘 그거 갖고 그래? 위장전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무슨 세금 탈루 안 한 사람이 있어. 뭐 땅 한 평 안 한 사람이 있어. 바꿔 말하면 땅 없고 집 없는 사람이 못난 거지. 무슨 그것 좀 있다고 그래서 왜 그래? 그리고 자식 미국 국적 아닌 사람이 있어? 이런 썩어빠진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강경화 후보자의 이른바 외교부 장관 임명은 좌파들이 말하는 민족 정기 차원에서 다스려야 될 문제입니다. 좌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들은 눈만 뜨면은 뭐라고 합니까? 민족 정기 아닙니까? 반미고? 그런데 자기 딸은 미국 국적이고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딸의 무슨 의료보험 문제, 그것도 의료보험도 그냥
무임승차한 거 아닙니까? 거제도에 땅 사고, 거제도에 집 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네? 미국 국적이고, 무슨 한국 국적을 뭐 회복한다 그러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공화국의 외교부 장관이 된다는 거. 문재인 공화국은 어떻게 탄생한 겁니까? 박근혜 정권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단군 이래 가장 부도덕한 정권이다. 가장 부도덕한 대통령이다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정권을 붕괴시켜서 탄생시킨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은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야죠. 지금 피눈물 흘고 있는, 정말 피눈물 흘고 있는 보수 우파 세력을 향해서, 자 봐라, 우리는 이렇게 100% 흠결이 없는 정권을 지금 세웠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 윤창중은 100% 승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 승복하고 이 같은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 그 근원은 박근혜 정권을 그야말로 단군 이래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무능력하다 라는 낙인을 찍어서 지금 형무소에 처박아 놓고서 정권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 흠결이 없는 정권을 세워야죠. 100% 흠결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권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놓는 사람마다 흠결 투성이 아닙니까?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그러니 그것은 흠결이 아니다? 여보세요.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국, 지금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조국이가 자신도 산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형무소를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대놓고 그래, 우리는 좌파 정권이야. 어떨래? 니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보수우파 배짜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국 씨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 일요일인데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5명 장관 임명 그리고 차관급 인사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죠. 김상곤 전 경기 교육감, 대표적인 좌파 교육감을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에 내정했습니다. 여러분, 승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전교조의 수호자입니다. 대표적인 전교조의 수호자입니다. 전형적인 좌파 폴리패서입니다. 이 양반이 한신대학교 교수 출신인데 전형적인 좌파 교육 그 폴리패서. 이 사람을 전교조, 대한민국 교육은 앞으로 전교조와 장악하겠다는 그 신호탄을
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법무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서울법대 서울대 로스쿨 교수였던 안경환 씨. 이 사람이야말로 서울대 로스쿨에서 조국과 함께 전형적인 좌파 폴리페사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민정수석의 조국, 법무장관의 안경환 역시 좌파 폴리페서, 법제처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썼던 그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그 여자 변호사. 그러면 대한민국 법치는 완전 좌파 세력이 장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벽하게 좌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도 좌경화, 법치도 좌경화, 어떻게 됩니까? 청와대도 좌경화,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좌경화, 대한민국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완벽하게 좌파 세력에 의해서 찬양이 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한 명 한 명 인사를 할 때 정말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들은 정말 무슨 야당이 그런 야당이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는 요즘 기사거리도 되지가 않아요. 천편일률적인 교과서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 명색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그 장관 후보자 중에서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밝혀낸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에 5명의 장관을 발표하면서 또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에 내정된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씨,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양반도 위장전입 경력이 있다. 그러면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대체? 응? 그러면 이실직고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갖고 얘기합시다. 정말.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수 우파 보고 지금 발목 잡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억울한 이야기예요. 박근혜 정권이 부도덕하고 무능하다고 해서 무너뜨리고, 광화문에 사람 모아다가 무너뜨리고 세운 정권 아닙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던 세력이 촛불 세력보다도 규모 면에서는 3배, 4배가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배, 4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멍청한 보수 우파들이 정권을 도둑질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정권, 문재인 공화국에서는 100% 흠결 없는 정권, 그 사람들을 내놓아야죠. 왜 없습니까?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같이 일했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사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도와줬던 그 엄청나게 많은 폴리페소들, 거기에서 뽑다 보니까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그냥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결같이, 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비롯해가지고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줄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 조국 수석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게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끗하다고 참 억장을 무너지게 했던 조국 씨가 조국이의 손에 의해서 검증되고 있는, 검증을 받고 있는 그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줄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논문 표절인 사람이 어떻게 교육부 장관이 되고, 위장 전입한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돼가지고 재벌개혁을 외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재벌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야,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 씨가 과거에, 과거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요. 박근혜 정부 때 왜 그 경찰청장이 그러니까 2016년 8월입니다. 작년 8월에 그 음주운전 경력이 나온 거죠. 그야말로 옛날 옛적의 음주운전 경력이. 그랬더니 조국 씨가 그 뭐라고 했냐면 페이스북에 이 조국 씨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할 때 아주 페이스북이 이 사람의 일이었어요. 일. 사건만 나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떤 때는 23번까지 페이스북에 올린 걸 제가 그 기록을 포착한 적도 있는데, 그 박근혜 정권 때 경찰청장 이 양반이 음주운전에 나오니까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얘기했던 조국 씨가 정작 자신의 손으로 인사검증한 사람을 내놓으면서 뭐라 했냐면, 아, 이 양반이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을 했더라. 그런데 사고를 친 건 아니다. 역량에 비춰볼 때 사소한 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복통 터지게 만들어요. 이 조국 씨가 말이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위장 전입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 2010년 8월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썼죠.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2010년이면 이명박 정권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때입니다. 위장 전입. 그때 보면은 전부 위장 전입이죠. 전부 위장 전입이에요. 이명박 대통령 본인부터가 13번 위장 전입한 사람이니까. 정말 대한민국 보수를 이 지경까지 망하게 한 그 원조는, 대한민국 보수 멸망의 원조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그때의 장관, 국회의원 가리지 않고 위장 전입,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그 떵떵거리면서 얘기했던 군대 안 가고 부동산 투기하고 위장 전입하고 세금 안 내고 논문 표절하고 이런 사람들만 다 모아놓은 게
이명박 정권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 좌파가 지금 전 세계가 다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에만 좌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수 우파의 부패예요. 보수 우파의 부패. 바로 군대 안 가고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하고, 네? 재산 공개할 때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과거에 참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면 엄청난 재산 가고, 그 재산 언제 그 재산 모았습니까? 물론 자본주의에서 재산이 많다는 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뜬금없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알고 보니까 수백억, 수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부터 줄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좌파의 숙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좌파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서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수 우파도 냉철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조국 수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조국 수석을 지금이라도 경질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암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는 지금 벌써 왕수석이라는 게 아닙니까? 왕수석. 왜 그러냐?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민정수석이 왕수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권 초반에는 왕수석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인사사태의 첫 번째 책임자는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도종환 씨 있잖아요. 접시꽃 당신 도종환 씨. 이 양반이 교통위반을 62차례 62번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5년간 과태료를 481만 원을 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김이수, 저 헌재 소당에 내정된 김이수 씨, 이 양반이 탄핵 결정 전에 열흘간 법인카드로 식비를 281만 원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탄핵 전에 법인카드로 281만 원을 썼다. 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2월 28일부터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3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총 281만 2천 원 12차례의 식사비를 썼는데,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원일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게 되는 거. 그 파면하게 전원일치라는 것은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세력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정말 전원일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그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칼럼에서요. 저는 그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전원일치가 나왔느냐. 이거 밝혀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이거 밝혀내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봐주고 계시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에게 간곡히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좌익의 광풍 시대입니다. 의정부에서 말이죠. 의정부에는 주한미군 2사단이 지금 올해로 미 2사단 창설 100주년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10일날, 이번 10일에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가지려고 그 의정부 체육관에 3,500명이 모였답니다. 거기에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 등을 포함해가지고 미군 간부 50여 명, 미국 장병 400여 명, 시민 3,000여 명이 이렇게 해서 3,500여 명이 모였는데 이 콘서트에 참여하기로 했던 가수들, 한국 가수들이 인순이하고 크라잉 너스이라는 그 그룹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이른바 좌파 세력이 전화 걸고 문자질하고 페이스북에 올려서 개망신 주고 이래가지고 참여를 하지 못하는 정말 개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100년 동안 지켜준 미 2사단. 미 2사단이 의정부에 주둔하게 된 배경은 바로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올 때에 그 방아쇠 역할을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머물렀던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가 무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이래 되겠습니까? 출연 예정이었던 가수들에게 집요하게 불참 압력을, 너 참여하면 너 뭐 온갖 막말, 악플, 문자, 폭탄, 협박성 전화, 이루 말할 수 없는 압력을 가하니까 인순이 씨, 그 아버지가 주한미군 아닙니까? 그 인순이 씨도 와가지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눈물만 펑펑 울렸다는 거 아니에요. 크라잉 넛이라는 그룹은 사과만 하고 무대를 내려왔고요.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민주노총, 노동당, 왜 이걸 열었냐? 왜 하필 미군 장갑차 희생된 여동생 효순 미선 사망일을 사흘 앞두고 하느냐? 왜 이걸 하냐 이거예요. 효순 미선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사망일을 앞두고 왜 하느냐? 의정부시에서는 지금 6월달이 지나가면은 이제 미 2사단이 평택으로 이주를 한답니다. 평택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념 콘서트를 해가지고 주한미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주한미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민주노총, 노동당, 의정부 당원협의회, 민주노총 경기 북부지부가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온갖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그 콘서트가 무산되게 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보수 우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민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의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한 달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익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휩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미 동맹, 한미 군사 동맹이 아주 공고하게 지켜져야 된다, 유지돼야 된다, 이러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이 주한미군 위로 콘서트가 민주노총,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던 민주노총, 문재인 공화국을 세운 민주노총, 그리고 노동당이 그 콘서트에 참여하는 가수들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무산시킨 거,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수인 씨가 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도 밝히지 못하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노래를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눈물만 펑펑 흘리다가 무대 위에서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것이 지금 중단이 됐고 사실상 영영 물 건너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 국무부 대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한국에 실망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과거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좌파 정권 간의 갈등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한미 간에 재현되고 있는데,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고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하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역시 한국과 미국 간에, 이게 단순히 한일 간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 군사 보호 협정이라는 큰 구조적 군사적 틀 안에서 맺어진 조약 아니겠어요? 이것이 완전히 박근혜 정권과 달라질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죠. 한국에 실망했는가라고 물어보자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말까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미 동맹의 신뢰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의 2인자인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 이렇게 얘기했죠. 워싱턴 이그제미너 인터뷰, 워싱턴의 이그제미너라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미국도 이제는 대놓고 한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단 말이죠. 에드 로이스 하운 외교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드에 대한 환경적 우려. 소위 말하면 문재인 공화국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려가 신속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해소되길 바란다,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국무부 내에서 한국의 새 정부가 심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한미 관계는 심상찮은 파국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 6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파산, 파국, 졸혼, 이혼을 향한 출발, 그 출발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이 자신들이 의도하는 대로 대한민국이 굴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동맹도 문재인 정권과 그 정치 권력 그리고 추종 세력이 의도하는 대로 굴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석기 여러분 아시죠? 통합진보당, 통진당 의원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이라는 사람, 이석기와 한상균을 포함해서 37명을 양심수로 분류하고 석방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좌파, 종북, 반미 지정, 그 흔한 말로 진보 지정이죠. 진보 진영 시민단체와 원로들로 구성된 양심수 석방위원회, 양심수 석방위원회라는 게 구성됐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넌더리를 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그 민변,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민주화 실천가족운동 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민변, 변호사 모임, 이 사람들이 양심수 석방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이석기와 한상균 석방하라, 양심수다, 석방하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당장 양심수 석방을 선언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적폐청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수라고 하는 37명을 보니까 이 한상규를 포함해서 노동자 12명,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이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최순실 사건 때에 왜 포크레인 타고서 대검찰청 정문 돌진해가지고 박살낸, 그래서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 또 김정은 찬양 게시글을 작성했던 그 코리아 연대 관계자, 코리아 연대라는 그 정체불명의 좌파 단체를 포함해가지고 양심수 37명을 석방하라고 했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통 심각한 이념의 위기, 국가 정체성의 위기, 안보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오산의 안민석 의원이라고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추적하면서 대한민국 언론과 합작을 해서 마침내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인 그 안민석 의원이 그 책을 냈다고 그래요. 끝나지 않은 전쟁. 저는 이 책을 여기 제가 살고 있는 그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서점이
여기 김포 공항에 있는 롯데몰 그 영풍문고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 책을 사려고 뒤적이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제 서재에 꼽아놓는 것은 제가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한 용이지만 제 자존심, 제 정체성 차원에서 제가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두고 온 책인데, 이 책을 출간을 기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여수, 목포, 부산에서 했고 지난주에 대구에서 했어요. 그런데 대구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 안민석이한테 쫓아가서 물세례를 퍼붓고, 그게 유튜브에 생생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안민석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안민석 북 콘서트라든가 이렇게 치시면은 그 대구 시민들이 그 분노하는 장면이 생생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물세례를 퍼붓고 그 안민석이가 썼다는 그 책을 찢어버리고, 어떤 스님, 제가 잘 알고 있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책을 찢고, 그러니까 안민석이는 뒷문으로 도망가는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최순실이라는 그 코드를 찾아내서 그야말로 정말 악랄한 추적 끝에 침소, 봉대하고 과장하고 조작하고 해서 그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그 무용담, 그 무용담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지명한 안경환이라는 사람은 인권위원장을 이명박 정권 시절에 사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칼을 벼르고 별러 대명천지의 창공에 휘두를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작은 칼을 벼르고 별러 칼을 숨겨서 대명천지에 휘두를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 안경환이라는 사람은 이미 서울대 그 로스쿨에서도 나온 정년 퇴임한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자신이 말한 9년 동안 갈고 닦은, 벼르고 벼른, 왜 이 벼른다고 그러죠? 네, 칼을 간다고 한 벼르고 별렀던 그 작은 칼을 이제 큰 칼로 만들어서 대명천지 창공에 휘두르겠다고 하는 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고 문재인 공화국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계시는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십니까? 그러나 이 마음고생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더 크게 뜨고 대한민국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